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NFT의 정수. 말이 이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어제 해외 거래소, 연결시켜야겠다. 우리가 어제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개설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 살짝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되도록이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도 되도록이면 포인트 얻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은 현금을 덜 쓸까, 그리고 혜택을 누릴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수수료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았구나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공유하게 돼서 자,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앞에 앞바다 이렇게 했던 거고 앞바닥 이렇게 요걸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어제 한번 보시고 오늘 또 한번 보는 거라서 어제보단 조금 익숙할 거예요. 어제랑 똑같이 설명할게요. 보세요. 그럼 우리가 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까? 그거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비싼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쉽게 우리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더를 구입해서 그냥 메타마스크로 보내도 돼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싼 수수료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줄이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되는구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업비트에서 이더를 구매를 하려면 우리나라 원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뱅크에서 원화를 업비트로 보내서 그 원화를 갖고 이더라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해외 거래에서 뭔가 암호화폐를 구매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구매할 수 있는 화폐가 있어야 됐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화폐를 보낼 수 있거든요. 예, 암호화폐를. 그러면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리플이라든지 트론이라든지 그걸 보내게 되면 걔네들이 바이낸스에 가서 달러로 바뀔 수 있는 USDT라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USD라는 미국 달러를 테더, 여기 보이시죠? USDT 또는 테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USDT도 하나의 암호화폐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거야.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미국 달러 USD에 고정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라서 얘네들은 하나의 USDT는 하나의 달러로 가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달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래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리플이라는 코인을 보내면 그 리플을 해외 거래소에서 파는데 USDT로 메인넷을 맞춰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낸스의 나의 월렛 지갑 안에 리플이 팔리면서 자동으로 USDT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그 USDT를 가지고 우리는 해외 거래소 안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이더도 구매할 수 있고 매틱도 구매를 해서 그거를 메타마스크로 지갑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아주 저렴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이렇게 모든 이번 주 동안에는 메타마스크 지갑을 생성을 해서 지갑만 생성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돈이 있어야지. 현실 세상에서도 지갑이 여러 개인데 빈 지갑 갖고는
현실 세상에서도 물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럼 똑같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나를 대신하는 지갑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러면 지갑 안에 암호화폐가 있어야 그걸 갖고 민팅을 하던 아니면 가서 구매를 하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으로 지갑도 만들고 지갑 안에 암호화폐도 필요한 걸 다 집어넣는 걸 이번 주에 하는 거고. 그럼요. 이거는 USD, 그쵸. USDT는 시간마다 환율처럼 달라지고, 그다음에 USDT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는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바뀌어요. 변동성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네, 그쵸. 잘하셨어요. 자이언트 빅리지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내일이구나. 그럼 내일부터 우리가 오픈시로 들어가서 계정을 만들고 컬렉션을 만들 거예요. 그럼 카이카스 지갑으로 들어가거나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가서 그 다른 것들, 그렇지만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컬렉션을 꾸미는 거 하나만 하면 나머지 지갑으로 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가서 이더리움 기반 안에 내가 민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폴리곤 기반 안에 이제 민팅 시작하는 걸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민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수수료가 안 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팅을 하게 될 때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폴리곤 기반을 할 때는 하나도 들지 않는데, 이더를 기반으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수수료라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오픈시에 첫 판매가 일어날 때 폴리곤 기반으로 할 때는 수수료가 안 드는데, 이더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라는 게 점점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더라는 게 시장이 되게 크지만 이런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건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더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폴리곤 기반으로 해서 내가 민팅하고 리스팅하고 그러려면 메틱이라는 코인이 필요하니, 그럼 그거를 구매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폴리곤 기반에 내가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결정할 때 좀 참고를 미리 하실 수 있게. 나 이거 너무 복잡하다. 나 못하겠다. 나 그냥 수수료 들어도 그냥 이더 기반으로 할 거고, 괜찮아. 나 수수료 들어도 시장이 큰 그냥 이더로 하겠어. 그걸 미리 보실 수 있게 오늘 미리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2탄, 3탄 할 때는 이거를 컬렉션 다 민팅 다 하고 이 수업을 거의 끝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내가 폴리곤 기반으로 했던 걸 이더로 받고 싶은데 그건 에디키에서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일을 고르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관련된 걸 미리 앞에서 다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이걸 순서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고, 내가 폴리곤 기반으로 하면 수수료가 적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편히 할 수 있을지. 근데 나중에 이거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폴리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오픈시 들어가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나는 이더 기반으로 하지 않고 폴리곤 기반 메인넷으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작품을 민팅하고 리스팅을 할 거야. 그럼 매틱이랑 코인이 필요해. 업비트에도 매틱이 있던데 그걸 보내야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비트에 있는 매틱은 이더리움 기반에 이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똑같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나는 수수료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폴리곤 기반으로 할 거면 이 이더 업비트에 있는 매틱은 폴리곤 기반의 메인 그 매틱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 그걸 구매해서 보내면 공중분해 돈이 없어져 버려요.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낸스에 있는 폴리곤 기반의 매틱을 구매해서 그걸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 조금 지저분한 건 지우고.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건 알겠어. 해외 거래소 이용하는 거 알겠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더 수수료가 비싸서 폴리곤 기반의 메인넷으로 하려고 그래.
그럼 매틱이 필요하네. 그럼 걔는 어떻게 구매할까? 그럼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똑같이 리플을 바이낸스로 보내서 그 리플을 USDT로 그러면 팔아서 USDT가 내 바이낸스의 지갑에 만들어지면 그걸로 거기에서 매틱을 구매하면 되겠구나. 그럼 그 매틱을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면 끝나는데 제일 주의할 점은 메타마스크를 폴리곤 메인넷으로 맞춰주고 바이낸스도 폴리곤 메인넷을 맞춰준 다음에 매틱을 보내면 끝. 아시겠죠? 자, 그걸 먼저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설명드렸던 건데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조금 더 괜찮으실 거예요. 자,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럼 알았어. 내가 그러면 요 과정을 알겠어. 한번 해볼 거야, 오늘.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걸 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요 순서대로 오늘 이걸 그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대로 다 샷을 찍은 걸. 근데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고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업비트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업비트에서 리플을 보낼 거야.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매틱을 메타마스크로 보낼 거야.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보면은 리플이 들어오는 거잖아. 리플이 들어오는 거니까 입금, 입금, 디파짓에서 나는 암호화폐들 중에서 리플 USDT를 입금할 거야. 그걸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이낸스 안에서 리플 주소가 만들어져요. 네. 그리고 똑같이 리플은 메모창 해가지고 데스티네이션 태그 번호, 목적지 태그 번호가 생성이 돼요. 모든 암호화폐가 데스티네이션 태그 번호가 있는 건 아닌데 리플은 이것까지 같이 넣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걸 먼저 해놨어.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그런데 여러분께서 다시 이제 업비트에 와서 그럼 업비트 입장에서 보면은 리플을 보내는 거잖아. 바이낸스로. 그럼 얘는 뭐예요? 출금. 리플을 출금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출금을 하면 거기에 창이 떠요. 누구한테 보낼 건지. 그럼 그때 여러분께서는 이 바이낸스에 있는 리플 USDT 주소 창을 여기다 놓고 리플 메모의 데스티네이션 태그 번호도 여기다 넣어서 그걸 맞춰준 다음에 리플을 보내면 돼요. 여기까지 아셨죠? 그럼 바이낸스에 리플이 왔어. 그러면 그 리플을 USDT로 팔아서 여러분 바이낸스 지갑에 USDT가 만들어지는 걸 갖고 매틱을 또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아셨죠? 그러면 그거를 갖고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여기서의 폴리곤, 여기도 똑같이 폴리곤 메인넷을 바이낸스에서도 메타 지갑 안에서도 똑같이 메인넷을 맞춘 다음에 보내주면 돼요. 그래야지 그대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오케이. 그럼 매틱 폴리곤이 매틱 코인이 들어왔어.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폴리곤 기반의 이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폴리곤 기반의 이더를 바꿀 때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서 수합을 해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 퀵 수합 사이트를 이용을 하면 훨씬 저렴하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최종적으로 보여드려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괜찮죠?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모바일 버전입니다. 모바일 버전 한번 해볼게요. 그 PC 버전으로는 위에 있고 모바일 버전은 아래에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 키워드가. 그러면 자, 바이낸스에서 이제 바이낸스 들어갔어요. 모바일 버전으로. 그럼 바이낸스에서 홈화면. 자, 홈화면은 이제 요 밑에 왼쪽에 홈화면. 그럼 이게 홈화면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은 보이죠? 지갑. 지갑을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지갑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거 내 지갑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스팟.
그럼 PC에서는 피아트 앤드 스파 이걸 누르면 돼요. 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똑같아요. 그럼 스팟을 누르면 그 중에서 나는 이제 그 현물이란 뜻이에요. 난 그 중에서 나는 리플이 XRP예요. 리플이 XRP. 오케이. 나는 XRP를 뭐예요? 가지고 올 거잖아요. 업비트에서 가지고 올 거니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디파짓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난 이거를 디파짓 입금할 거야. 까지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 창에서 자, 중요합니다 하고 알려줘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께서 그러면 태그와 어드레스 데이터를 들어가서 그것이 요구되어져요. 당신의 SRP를 입금을 하는데 바이낸스 어카운트에서 성공적으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게 생성이 돼요. 바이낸스한테 이게 생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바이낸스에서 XRP 지갑 주소라는 거고 그러면 폴리곤 네트워크와 리플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시고 얘는 태그 번호까지 있는 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복사를 하셔서 업비트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창을 먼저 만들어 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가 나냐면 이겁니까? 아니요. 저는 제가 하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헷갈리시기 죄송해요. 여기까지는 바이낸스. 여기까지는 바이낸스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업비트. 업비트를 여기다 갑자기 제가 집어넣네요. 바로. 그래서 업비트는 이제 다음 창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파란색은 이제 업비트예요. 그럼 이제 업비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업비트에 들어가서 자, 이제 업비트에 들어갈게요. 그래서 파란색은 업비트예요. 노란색은 바이낸스. 알았죠? 그래서 업비트에 들어가서 파란색 이제 그 빨간색. 자, 이제 업비트 똑같이 업비트 모바일 버전이 이건 업비트 모바일 버전이에요. 제가 이제 업비트에 왔어. 그럼 업비트에서는 XRP 리뷰를 출금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똑같이 여러분이 이번에는 거래소. PC는 위에 있어요. 거래소라는 말이. 그래서 거래소를 클릭. 그 중에서 나는 리플을 보낼 거야. 아시겠죠? 리플을 먼저 클릭하시는 거예요. 리플을 자 입출금으로 난 리플을 출금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 그중에 나는 출금을 할 거야. 클릭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출금.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나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연습하려고 이건 10개만 먼저 해봤고, 잘 보내지는 거 보고 그다음 100개를 했거든요. 예. 처음에 할 때 여러분도 그냥 연습 삼아서 제일 적은 걸로 한번 해보고 잘 갔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진짜 보내려고 하는 걸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보내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긴 해요. 처음 해보시면. 예. 자,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해외 거래소를 먼저 이용하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들으셨어. 아니면 난 연습 삼아서 우리나라 거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에서 업비트로, 업비트에서 코인원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렇게 그 안에서 먼저 연습하는 거를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외 거래소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먼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코인원에서 그 다음에 업비트로 먼저 리플을 보내는 걸 한번 되게 작은 돈을 없어져도 되는 돈을 연습을 해보고 그럼 개념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업비트에서 해외 거래소를 보낼 때도 제일 적게 10개만 먼저 해보고 잘 갔어. 오케이, 이제 알겠어. 이제 좀 익숙해. 그 다음에 이제 100개를 보냈거든요. 그렇게 한번 연습하면 여러 번 해보니까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처음부터 큰 금액 하지 마시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이게 떠요. 오케이, 그럼 이 출금을 당신은 업비트에서 XRP를 출금할 겁니까? 그럼 이 주의사항을 그러면 반드시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지갑의 주소가 메인넷으로 뭐예요?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그 다음 이제 100개를 보낸 거예요. 난 100개를 보낼 거고 봐봐요. 수수료가 이거밖에 안 들어요. 되게 적은 거거든요. 제가 그때 리플이 되게 얼마 안 해요. 되게 싸거든요. 지금 그때 가격이 뭐였더라? 죄송해요. 저 정확한 가격이 까먹었는데 되게 싸요. 싼데도 내가 100개를 보낼 건데 수수료가 1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되게 적은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일반 출금으로 100개를 보낼 거하고 확인을 누르면 오른쪽처럼 창이 떠요. 그럼 보이시죠? 그럼 받는 사람 주소, 데스티네이션 태그 주소를 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다시 자 얘는 업비트예요. 그럼 오른쪽은 바이낸스 우리가 미리 해놨잖아요. 창을 열어놨잖아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께서 바이낸스에 있는 미리 아까 처음에 준비를 해놨던 바이낸스에 있는 XRP 요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업비트로 집어넣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태그 번호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집어넣으신 다음에 아래 XRP 출금 안내 주의사항 읽었어 동의합니까?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보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거 다예요. 이게 처음에 복잡할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내면 괜찮거든요. 그럼 바로 가요. 화면이 달라요. 지금 PC 버전으로 하세요? 여진이 지금 PC 버전으로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모바일인데, 모바일도 또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바이낸스가 바뀌었어요. 업비트가 바뀌었어요. 바이낸스가, 그 사이에 바이낸스가 또 업그레이드가 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조금 달라요. 조금,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월렛의 주소라든지 태그 주소 이렇게 복사해서 집어넣는 것까지는 괜찮으시죠? 우리 여진이 같이 따라오면서 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천천히 해야겠다. 월렛이 안 보여요. 아까, 월렛은 맨 밑에. 월렛은요, 잠깐만, 제가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잠깐만요. 월렛은 처음에 이 바이낸스 홈 화면에서 맨 밑에 요게 월렛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이게 월렛. 모바일은 맨 밑에 다 있어요. 이게 홈 화면, 마켓, 트레이드, 그 다음에 우리가 선물할 건 아니니까 마지막에 월렛. 이게 월렛이에요. 그래서 월렛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셔서 스팟을 클릭하시면 밑에 암호화폐가 뜨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암호화폐를 못 찾으면 이 검색창에서 XRP를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XRP가 나오면 클릭하시고 걔를 디파짓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잠깐 그럼 카톡방 제가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디파짓을 클릭하세요. 디파짓. 아, 이거 프로로 바꾼 다음에 하셔야 돼요. 프로로 바꾼 다음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하시기를 여울새님 이게 라이트 버전이라서 그래요. 이걸 프로로 바꾼 다음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지막에 프로로 바꾸는 거를 이게 라이트 버전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울님 요거 지금 하지 마시고 이거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프로 버전은 똑같아요. 제가 어제 수업 마지막에 다 끝난 다음에 뭘 보여드렸냐면 이 라이트 버전의 밑에 이게 다 안 보여요. 여러분이 라이트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 밑에 요 창들이 요거 밑에 요거 있죠.
여기 보면 홈, 마켓, 트레이드, 피처는 선물이니까 안 할 거고 원래 요게 바이낸스의 프로 버전으로 바꿔놔야 이게 똑같이 보이고요. 여울림 하면은 네, 그게 라이트 버전이에요.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이걸 트레이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바이낸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라이트 버전을 비활성화시켜서 프로 버전으로 바꿔놔서 해야지만 이걸 보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이게 돈이니까 이걸 다시 저번에 제가 그 수업한 마지막에 프로 버전으로 바꾸는 걸 제가 뒤에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프로로 맞으면 화면이 똑같이 이 화면일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걱정하셨구나. 네, 저도 똑같았어요. 저도 지난달에 왜 화면이 다르지? 저도 라이트 버전으로 해놓은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라이트 버전이었구나. 프로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할 때 라이트로 하지 마세요. 프로로 해놓으세요. 라이트 활성화시키지 마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시 갈게요. 걱정하셨구나.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업비트에서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럼 똑같이 바이낸스에서 이 주소랑 태그 보내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업비트에서 이걸 요구해요. 그럼 이제 하고 나면 업비트에서 두 번째 이 채널 인증을 하세요라고 뜨거든요. 그럼 여러분께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 주소 XRP를 출금을 데스티네이션까지 했고 수량까지 100개. 그러면 두 번째 채널 인증하기를 하면 이게 그거예요. 우리 어제 했던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그 순서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이제 카톡 문자로 이게 와요. 이거 할 겁니까? 네, 확인하기. 그럼 카카오페이 인증하기를 주번에 들어가면 여기는 안 찍히거든요. 찍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그러면 우리 어제 계속 했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그 인증서 거기까지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똑같이 알림톡이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나와요. 그럼 이렇게까지 다 하시면 그럼 업비트에서 출금이 다 됐습니다. 업비트 출금 신청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확인을 누르시면 봐봐요. 업비트에서 출금이 진행 중이라고 나와요. 보이시죠? 이 100개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제가 10개 연습한 건 이제 출금이 완료됐잖아요. 그쵸? 그럼 100개를 진짜 보낼 때 제가 이게 한 개 출금 진행 중.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나면 바이낸스 이게 하다가 이제 다 보내졌어요. 다 끝난 상태가 되면 바이낸스 맨 밑에 지갑을 클릭하시면 XRP 뭐예요? 100개가 봐봐요. 100개가 43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럼 한 개는 되게 엄청 적겠죠, 수수료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바이낸스에서 월렛을 클릭하고 스팟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지갑 안에 현물 XRP가 100개가 들어와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찾았어요. 찾았어요. 오, 다행이다. 잘하셨어요. 바로 프로로 바꾸셨나 보다. 괜찮으세요? 네, 조금 기다릴까요? 지금 하실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네네. 다행이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라이트 버전이 좀 그래서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왔어요. 그럼 바이낸스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면 업비트에서 다 보낸 것까지 끝났어요. 리플이 왔어요. 그럼 바이낸스에 리플이 왔어. 그럼 지금부터 잘 보세요. 그럼 바이낸스에 리플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켓을 누르세요. 마켓. 마켓을 누르 다 똑같아요. 마켓의 스팟. 알았죠? 그 마켓의 스팟을 누르면 나는 현물 중에서 XRP 보이죠? 나는 XRP 중에서도 봐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순서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거래를 할 거니까 마켓에서 나는 현물, 퓨처가 선물이거든요. 스팟이 현물. 나는 현물 중에서도 봐봐요. 현물 중에서도 나는 USDT로 먼저 이걸 클릭하시는 거예요. USDT로 클릭하시면 밑에 쫙 쳐요. 밑에 암호화폐들. 그중에 나는 XRP, 리플 USDT
DT로 팔라 그래. 이거예요. 자, 흐름 다시 보세요. 자, 바이낸스에 리플이 왔어. 리플이 내가 지갑에 왔어. 자, 그럼 리플을 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팔 거냐면 마켓에서 위에 스팟을 눌러서 스팟이 현물이에요. 자, 그 중에 나는 USDT로 XRP를 팔려 그래. 이렇게 순서가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른쪽 창에 XRP USDT가 이게 창이 떠요. 그럼 그걸 나는 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창이 있는데 제가 그걸 깜빡 못 찍었는데 그게 이따가 바이 할 때 보여주는 창과 똑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설명을 같이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모르고 그걸 샷을 깜빡 못 찍었더라고요. 근데 바이 할 때랑 똑같으니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려요. 그럼 팔 거야. 그럼 그 다음 창이 떠요. 어떤 가격으로 얼마큼의 수량으로 팔 거야. 이건 이제 주식하는 것처럼 업비트 똑같거든요. 그렇게. 자, 근데 제가 바이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팔았어. 그러면 이 바이랑 똑같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여러분 똑같아요. 그럼 지갑에 들어가셔서 이제 익숙해지죠. 스팟, 현물에 아까는 XRP가 있었잖아요. 그 XRP가 USDT로 딱 생성이 된 게 보여요. 여기까지 아셨죠? 그러면 그 USDT를 갖고 나는 매틱을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다시 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면 마켓에서 스팟, 현물로 이번에는 나는 매틱을 살 거잖아요. 그럼 USDT 똑같이 맞춰서 그거를 나는 매틱을 쭉 밑으로 스크롤 내려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매틱을 찾아도 돼요. 그래서 매틱을 찾아서 밑으로 쭉 내리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틱을 제가 클릭해서 아니면 검색창에 쳐도 돼요. 이 검색창에다가 매틱 이렇게 치면 돼요. 대신 US 여기 봐봐요. 순서 다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여러 번 하시면 괜찮아요. 다시 또 해드릴게 보세요. 자, 그럼 내가 XRP를 팔았어. 그래서 내 지갑 안에 스팟 현물을 눌러봤더니 USDT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SDT로 XRP를 팔면 그럼 그대로 그게 USDT로 지갑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USDT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USDT를 갖고 나는 매틱을 구매할 거야. 그럼 구매할 땐 다시 여기 똑같이 마켓에서 나는 현물 스팟 중에서 USDT로 매틱을 이번에 구매할 거라서 그 매틱이 바로 안 보여. 스크롤 내려도. 그럼 검색창에다가 매틱 딱 치면 돼요. 그럼 밑에 딱 매틱 USDT가 딱 화면이 보이면 걔를 클릭. 그럼 오른쪽 창처럼 보여요. 그럼 나는 매틱 USDT를 이번에 살 거야. 하면 요 화면이 아까 위에서 팔 거야 화면과 똑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럼 난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팔 거야? 아,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살 건데 100%로 살 거야. 아니면 난 75%만 아니면 직접 집어넣어도 돼요. 어떤 그 수량을. 그래서 저는 그냥 100%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100%로 나는 그러면 살 거야.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나는 그래도 좀 가격을 좀 조정해 보고 싶네. 그러면 우리 업비트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저는 그냥 바로 0.7305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요게 그냥 저는 이게 되게 변동이 심해요. 변동이 심한데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클릭한 건데 아니면 우리 업비트 했던 것처럼 위에는 플러스 비싼 거고 밑에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변동이 되게 심하니까 마이너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 70이 여기 거래가 제일 많이 많네. 그럼 걔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가격으로 100%팔 거야.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조정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팔 때도 똑같은 거예요. 살 때도 똑같고. 그래서 나는 살 거야 매틱을.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화면에서 이제 바로 그러면 바로 사져요. 바로바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확인은 지갑으로.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내가 잘 사줬나 하면은 월렛을 눌러서 똑같이 스팟, 현물에 그럼 아까 USDT가 있었잖아요. 그럼 USDT가 팔리고 매틱이 구매된 게 보여요. 괜찮죠? 처음에만 얘기해야지. 아, 그럼 내 지갑 안에 있는 걸 보려면 월렛에서 스팟을 누르면 되고 구매를 할 거면 마켓에서 스팟을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맞추는 거죠. 메인넷을 USDT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아셨죠? 그러면 이거를 메타마스크로 보낼 거야. 이걸 메타마스크로 보낼 거면 자 얘는 색깔 달리할게요. 여우니까 노란색 할게요. 얘는 메타마스크 여우 창을 그럼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크롬의 꼭대기 여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우를 클릭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메타마스크 지갑 연 다음에 기본이 여기가 무조건 기본이 여기가 이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보내면 돈이 날아간다고. 알았죠? 그래서 꼭 이 지갑에서 여기를 메인넷을 클릭해서 얘를 폴리곤으로 바꿔준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폴리곤으로 메인넷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서 이거를 바로 보신 다음에 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갑 안에서 폴리곤 메인넷으로 바꾸는 걸 또 제가 다음에 이제 오프시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좀 쉽진 않더라고요. 여러분이 바로바로 하시게.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밑에 메인넷에서 매틱이 바로 있어서 바로 클릭하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없어요.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를 추가하는 걸 눌러서 거기에 다 집어넣고 찾아야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갑마다. 그걸 제가 또 다음에 보여드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세요 했던 이유도 이렇게 바로바로 되시는 분들이 있고 지갑마다 찾아서 넣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에서 폴리곤 메인넷을 맞춰준 다음에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갑 주소는 똑같아요. 여러분의 지갑 주소는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은데 그 안에서 메인넷에 따라서 맞춰줘야 돼요. 돈을 보내주는 건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맞춰주면 봐봐 지금 매틱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이 폴리곤을 맞추면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 매틱이 떠요. 이게 만약 이더면 이더가 뜨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맞추면 이더가 뜨고 아시겠죠? 그럼 나는 매틱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이걸 일로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매틱을 이번에 뭐예요? 출금하기죠. 위드드로이가 출금하기예요. 디파짓은 입금하기고 디파짓은 입금이고요. 그다음 위드 드로우가 출금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매틱을 출금 보내는 거잖아요. 지갑으로. 그럼 다시 출금하기를 누르면 자, 그다음 볼게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이거. 그럼 다음에 자, 그럼 바이낸스에서 자, 노란 건 다 바이낸스에 보세요. 그럼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출금할 거야? 출금 중에서 뭘로 보낼 거야? 아, 저는 크립토 네트워크를 보낼 거예요. 얘를 클릭. 그럼 크립토 네트워크 중에서 크립토 네트워크 뭘로 보낼 건데 폴리곤으로 보낼 겁니다. 클릭. 확실해? 네, 컨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창이 떠요. 창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럼 당신이 폴리곤 네트워크로 그러면 양을 매틱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네, 그걸 출금할 겁니다. 클릭.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한 번 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봐봐요. 위에서 이게 바로 옆에 붙어지면서 보기 좋았을 텐데. 이제 여우는 요거 메타마스크는 노란색으로 제가 클릭할게 노란색으로. 자, 이 여우 우리가 크롬 꼭대기에
크롬 꼭대기에 여우 지갑 고정한 걸 클릭하셔서 그 밑에 창이 뜨면 비밀번호 집어넣고 들어가신 다음에 꼭 여기를 메인넷을 폴리곤으로 맞춰주는 거 잊지 말고 지갑 주소는 늘 똑같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지갑 주소를 클릭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그 지갑 주소를 자, 그럼 바이낸스에서 출금하고 난 다음에 이 주소창에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똑같이 폴리곤 네트워크 여러분께서 여기 또 폴리곤 네트워크 맞춰주고 그다음 나는 이 정도의 매틱을 보낼 거야. 이거 여러분 직접 치셔도 되고 뭐 맥스로 해도 되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수수료 들어갈 정도의 매틱을 남기고 하시면 돼요. 저는 여유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거를 출금 누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나면 자, 그러면 당신이 이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하고 바이낸스에 떠요. 그럼 당신께서 지금 보니까 매틱을 이걸 보내려고 하네요. 이 주소가 여러분의 이건 제 지갑 주소거든요.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그러면 폴리곤 메인넷으로 맞춘 다음에 지갑 주소. 지갑 주소는 늘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메인넷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폴리곤 맞춘 거 이걸 확인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던지 아닌지. 아시죠? 그거를 그럼 나는 매틱을 보낼 거고 봐봐요. 매틱이 되게 싸거든요. 근데 내가 이 정도에 보낼 건데 수수료는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나는 오케이, 컨펌, 확인.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의 이 인증하기, 우리 저번에 어제 여러분이 만약에 바이낸스를 개설하셨을 때 이메일로 개설하신 분은 이메일 코드를 넣고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로 하신 분은 휴대폰에 문자 뭐 그걸 넣겠죠 코드를. 그리고 우리 이거는 다 하기로 했잖아요. 구글 OTP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거를 구글 OTP 추가 인증하세요 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코드 안 와요. 샌드 코드를 누르셔야 돼요. 샌드 코드를 눌러야 여러분의 이메일로 바이낸스에서 코드를 보내요. 6자리인가? 그럼 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똑같이 그 구글 OTP를 그 앱을 열면 바이낸스 밑에 우리 어제 했잖아요. 바이낸스 구글 OTP 연동해 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바이낸스의 구글 OTP 번호가 또 6자리가 떠요. 그럼 걔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서브미터가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돼요. 그럼 걔를 클릭. 그러면 보내실 거예요. 이 돈이. 요 과정이. 괜찮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여기까지가 돈이 보내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이제 매틱이 왔는데 그 매틱을 폴리곤 이더로 바꿔줘야 돼요. 폴리곤 이더로 바꾸는 게 지갑 안에서 수합을 해도 돼요. 지갑 안에서 수합을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더 수수료가 적은 게 퀵 수합을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퀵 수합은 여러분께서 크롬에 구글에 퀵 수합을 치시면 요 창이 맞는지 요 주소 꼭 확인하세요. 공식 주소 보고 무조건 첫 칸에 있는 게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첫 줄에 있는 게 무조건 공식이 아니니까 주소를 꼭 확인하고 클릭. 아시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창이 이렇게 퀵 수합이 사이트가 떠요. 그럼 퀵 수합에서 오른쪽에 여기서 지갑 연결하세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 주소,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넣으세요라고 나와요. 그럼 똑같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마 지갑이 열려져 있을 거예요. 그럼 크롬 꼭대기에 여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우 노란색 하자. 그럼 크롬 꼭대기에 여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또 지갑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갑 주소 클릭.
이때는 메인넷 굳이 맞추는 그런 거 없어요. 지갑 수도 클릭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러면 연동이 돼요. 퀵스왑과 여러분의 메타마스크 지갑이 연동이 되거든요. 예,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면 자, 그러면 퀵스왑에서 그러니까 수압이 이게 코인끼리 바꾼다, 코인과 토큰을 바꾼다는 게 수압인데 퀵 빨리 바꾸는 사이트예요. 싸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안에서 그럼 똑같이 나는 수압을 할 거야. 코인을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똑같이 이제 여러분 지갑 연결이 된 거고 그럼 그 중에서 from 매틱을 뭘로 바꿀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없잖아요. 난 이더로 바꿀 건데 폴리곤 이더로. 그럼 그걸 여러분이 셀렉터 토큰을 클릭을 하셔서 먼저 골라주셔야 돼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그럼 셀렉터 토큰을 클릭하셔서 그럼 검색창에다가 이더를 써주시면 아래 보이시죠? 이더. 그럼 이더 옆에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토큰이 이렇게 지갑 안에 딱 추가가 돼요. 그러면 토큰 추가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잘 봐요. 제가 다시 제 원래 지갑에서 폴리곤을 맞추면 매틱만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더라는 토큰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그 메타마스크 안에서 매틱이라는 아까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 이더라는 토큰을 추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매틱을 이 이더로 바꾸는 거예요. 추가를 먼저 해놓고 아시겠죠? 그럼 다시 이제 매틱을 얼마큼 바꿀 건데 그럼 매틱을 오케이 이더로 바꿀 거야. 추가했으니까 생기거든요. 그럼 이더로 얼마큼 바꿀 거면 수수료 들어갈 거 빼고 전체 다 바꾸면 수수료를 못 나가잖아요. 그럼 수수료 들어갈 거 한 조금만 하나 정도만 빼고 나머지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량을 넣고 수압을 누르면 제가 이제 아까 58.7412 매틱이 있었던 걸 전 50만 바꾼 거죠. 왜냐하면 수수료 들어갈 거 그냥 대충 남겨놓고. 그럼 그게 그대로 이더로 바뀌어요. 그리고 수수료가 되게 적게 들어. 거의 안 들어. 몇 원밖에 안 들고. 제가 아까 20원? 이렇게 얼마 안 들더라고요. 되게 적게. 근데 이거를 그냥 지갑 안에서 하면 100원대로 들어요. 그래도 거의 안 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 너무 복잡해 어려워요, 선생님은. 지갑 안에서 바꿔도 돼요. 지갑 안에서도 바꾸는 수압 바꾸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우선 제가 그래도 수수료가 제일 적는 방법을 우선 알려는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이더에서 업비트에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무조건 폴리곤 네트워크 할 거면 무조건 해외 거래에서 이용하는 건 필수예요. 업비트에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컨펌 수업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갑 안에 그럼 서명하기가 나와요. 그러면 오케이 메타마스크 지갑 서명이 여러분 떠요.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럼 가스비도 되게 적게 드는 거예요. 엄청 적게 드는 거거든요. 합계도 그럼 내가 50개를 먼저 바꿀 건데 가스비가 진짜 거의 안 드는 거고 몇 원밖에 안 들어요. 20원인가 계산해 봤더니. 오케이. 그럼 다 읽어보세요. 밑으로 스크롤해서 읽어보면 다 스크롤을 해야지 이게 활성화돼요. 확인이. 그럼 확인 누르시면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수업이 돼요. 그럼 이제 클로즈. 성공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클로즈가 되면 여러분 지갑 안에 그럼 이제 수학까지 다 끝나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 설명을 드렸고 한번 이따 복습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 우선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우선 끝까지 이따 6시에 나가야 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선생님 이건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자 그러면 내가 폴리곤 있는 걸 현금화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폴리곤을 현금화하는 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을 거꾸로 하면 돼요. 지금 했던 방법을 거꾸로. 그래서 그냥 보시면 그럼 거꾸로 내가 메타마스크 지갑에 있는 오케이 그럼 내가 메타마스크 폴리곤 이더에 있는 걸 현금화하는 방법. 결론은 K뱅크의 원화로까지 와야 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조금 봐봐요.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다시 퀵 거꾸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퀵스왑 사이트에서 발급했던 폴리곤들을 좀 다시 매틱으로 바꾸고, 그럼 이제 아까만 수수료 집어넣고 뺏고 다 바꾸지 마시고 폴리곤을 바꾸고, 근데 이걸 그냥 지갑 안에서 해도 된다고요. 그럼 수수료가 100원대로 들겠죠. 얘는 이제 1원대로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메타마스크에서 그러면 폴리곤이 매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얘를 바이낸스로 보낼 때 무조건 폴리곤 메인넷, 바이낸스 폴리곤 메인넷에 맞추고, 그럼 바이낸스로 매틱이 온 걸 거기서 다시 리플 USDT로 바꾸고, 그러면 다시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업비트로 보내고, 그럼 업비트에서 리플을 팔아서 현금화한 뒤에 K뱅크로 보내면 K뱅크에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잠깐 다시 복습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끝이에요. 오늘 그럼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제가 아마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 대답. 제가 이게 저번 달에 진짜 제가 엄청난 많은 동영상 그 유튜브를 보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고 제 노트에 막 적고 막 끝도 없는, 진짜 모르겠다. 막 여러 개 듣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제가 네 맞아요. 한 번에 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어쩔 수 없이 동생한테 SOS, 저 대중 동생 찬스 안 쓰거든요. 동생 하도 저한테 뭐라 그래서 동생한테 가서 사나 나 진짜 모르겠다. 근데 현이가 대동생이 진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진짜 뭐라 했냐면 누나 내가 10분 줄게. 내가 10분 줄 테니까 먼저 우리나라 거래소 코인원에서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코인원으로 먼저 리플을 10개 보내봐. 내가 10분 줄게. 누나 그거 못하잖아? 그럼 이거 하지 마. 그만둬.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로 해봤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버려도 되는 돈을 갖고 리플 한 10개만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봤더니 내가 그동안은 그냥 K뱅크에서 봐봐요. K뱅크에서 업비트로, 농협에서 코인원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 거래소로만 제가 해봤던 거예요.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것만 해봤지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네. 제가 갑자기 딱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예요. 10분 줄게 해봐. 그래서 제가 바로 오케이 잃어버려도 되는 리플 한 10개만 가지고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코인을 먼저 보내봤어요. 살짝 감이 오더라고. 바로 또 동생 알겠어. 됐어? 오케이. 그럼 이제 그때 바이낸스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그러면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잃어버리도 된다 생각하고 리플 10개만 보내봐. 이번에도 10분 줄게. 그것도 못해? 그러면 하지 마. 누나 이거 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그때 해본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제가 보내봤잖아요. 오케이 완료됐으니까 했어. 됐어? 뭐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진짜 100개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 그래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머릿속에 그동안 유튜브로 많은 동영상을 집어넣었던 게 딱 선이 거지더라고. 이거였구나. 예, 딱. 그때는 동생이 무슨 뭐 주소 리플에 데스크네이션 누라고. 그랬더니 해봐. 그냥 이론으로만 들을 땐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감이 와서 이제 알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겠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습할게요. 이제 한 5분, 6, 오늘 수업은 끝난 거예요. 오늘 수업은 끝나서 시간 되시는 분은 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채토링 인증 있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지금 잠깐 복습할게요. 지금 잠깐 제가 5분 동안 복습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보세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저도 저 지난달 한 5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게 어제 한 번 했죠? 오늘 한 번 했죠? 전체 내용 봤죠? 다시 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이거 얘기하고 딱딱딱딱 복습하고 끝낼게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적게 하기 위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만약에 민팅을 하더라도 폴리곤 메인넷에 맞춰서 내가 민팅을 할 거면 무조건 매틱은 절대 업비트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외 거래소 매틱을 보내야 되니까 이건 필수. 그럼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업비트에서 리플을 바이낸스로 보내고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매틱을 보내는구나. 오케이 그 개념을 잡았어. 그러면 바이낸스 입장에서 보면은 리플이 디파짓 입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리플 USDT의 주소창과 데스티네이션 태그 번호 창을 띄워놓은 다음에 그러면 업비트 입장에서는 이 리플을 출금하는 거잖아. 보내는 거니까. 그럼 출금하기를 클릭해서 거기 받는 사람 주소에 이 주소를 넣고 데스티네이션 태그 번호에 이 데스티네이션 태그 번호를 넣어서 보내면 리플이 가요. 그럼 바이낸스에서 이 리플이 있는 걸 갖고 그걸 USDT로 그러니까 리플을 USDT만 맞춰주고 팔면 자동으로 여러분 지갑 그 바이낸스 지갑 원래 안에 USDT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그 USDT로 매틱을 사서 그 매틱을 메타마스크 지갑을 보낼 때 꼭 동일하게 메인넷을 맞추고 보내면 자 마지막으로 메타마스크 지갑 안에 매틱이 왔어. 그럼 그걸 폴리곤 2도로 다시 바꿔야 돼. 근데 지갑 안에서 해도 되지만 지갑 안에서 한 300원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퀵스왑 이용하면 20원밖에 안 되니까 퀵스왑까지 이용을 하면 좋다까지 오늘 수업이었던 거죠. 그럼 그걸 다시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지러워요. 괜찮아요. 밑에 보시면 그럼 이제 바이낸스에서 그러면 모바일 버전은 밑에 있고 PC 버전은 위에 있고 그게 화면 크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러 모바일로 보여드린 거예요. PC는 보기가 딱 확인 보이니까. 단 PC에서는 여러분께서 그냥 스팟앤드 그러니까 피아트 이것만 하시면 돼요. PC 화면에서는 피아트 앤드 스팟 이것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스팟이 현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현물의 뜻이에요. 그럼 모바일 버전에서는 자 봐봐요. 모바일 버전 맨 밑에 있어요. 다 키가 이건 프로로 바꿔야 돼. 프로로 라이트로 버전하면 없어요. 이 밑에 키들이. 그래서 맨 밑에 홈 하면은 이게 보이는 거고. 내 지갑을 보고 싶으면 오른쪽 맨 끝에 월렛을 눌러야 바이낸스 내 지갑. 봐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잖아.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스팟을 누르면 그 중에서 나는 XRP를 나는 입금을 하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PC함에서는 요게 XRP 옆에 바로 XRP 옆에 위드드로 할 건지 디파지 할 건지 이게 다 옆에 창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나는 입금을 할 거야. 그럼 그 상태에서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바이낸스 안에서 그러면 이 XRP 지갑 주소가 생성이 되고 네트워크 확인하시고 태그 번호 생성된 거를 얘를 업비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오른쪽 건 제가 업비트 거를 바로 붙였어요. 죄송해요. 네. 그 상태에서 그럼 업비트에 들어가서 그럼 업비트예요. 그럼 업비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께서 나는 업비트에서 입출금을 클릭한 상태에서 입출금에서 리플을 출금할 거야. 이렇게 리플을 출금할 거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러면은 얼마큼 출금할 건데 나 이 정도 100개 출금할 거 여러분이 수량 정하면 되는 거고 그럼 업비트에 창이 뜨면 바이낸스에서 요 지갑 갖다가 붙여넣기 하고 바이낸스에서 태그번호 갖다 붙여넣기를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업비트에서 그러면 카카오페이로 인증하는 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업비트에서 다 이제 출금이 보내지면 여러분께서는 바이낸스에서는 똑같이 모든 건 다 월렛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얼마큼이 왔는지. 그것도 월렛에서 스팟을 눌러서. 네, 그럼 나한테 XRP 리플이 100개 온 거 확인했어. 100개 온 거 확인했으면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그러면 나는 그걸 갖고 이제 매틱을 살 거야. 아니, 먼저 XRP를 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늘 이걸 보세요. 늘 마켓에서 스팟을 USDT로 맞춘 다음에 XRP USDT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나는 팔 거야. 그럼 파시면 되고. 그리고 똑같이 그럼 다시 지갑 안에. 그럼 지갑 안에 리플이 팔리고 지갑 안에 자동으로 USDT가 만들어진다고요. 그게 팔리면서. 그럼 USDT를 갖고 이번에는 마켓에 들어가서 스팟을 누르고 그러면 검색창에 매틱을 치면 매틱이 밑에 보이는 걸 클릭하시면 이 매틱을 이번엔 살 거야. 이제 오른쪽으로 사면 되시고. 그리고 나면 또 지갑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바이낸스에 지갑에 스팟을 누르면 매틱이 생성이 된 게 보여요. 그럼 매틱을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낼 때 여러분이 여우창을 클릭하셔서 밑에 그럼 거기 무조건 요거부터 메인넷부터 폴리곤을 맞추고 지갑 주소 클릭하는 걸 잊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이낸스에서는 무엇을 매틱을 출금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이 바이낸스 안에서 꼭 명심할 건 나는 크립토 네트워크로 폴리곤 네트워크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지갑 주소에는 아까 그 여우 메타마스크 지갑 폴리곤으로 맞춘 다음에 지갑 주소 늘 똑같아요. 맞춘 다음에 지갑 주소를 붙여놓기 하고 폴리곤 맞춘 거 확인하고 수량 확인하고 출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인증하기가 나와요. 바이낸스 인증하기가 나오는 건 여러분이 똑같이 미리 해놨던 이메일이나 뭐 문자나 이렇게 하면 여기 샌드 코드 누르면 이메일에 온 거에다 숫자 넣고 그다음에 구글 OTP에 온 거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돈이 보내져요. 화폐가. 암호화폐가. 그러면 내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제 매틱이 왔어. 그 매틱을 이번에는 폴리곤 이더로 바꿔야 돼. 그럼 폴리곤 이더로 바꾸는 방법은 지갑 안에서 해도 되지만 퀵 스왑을 이용해서 지갑을 연동해 놓으면 여러분이 이미 매틱은 있잖아요. 그럼 지갑 안에 매틱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수합을 할 건데 매틱은 있어. 뭘로 바꿀 건데 이거를. 그럼 먼저 나 뭘로 바꿀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셀렉터 토큰을 검색창에다 이더를 써서 플러스를 클릭해서 먼저 여러분 지갑 안에 토큰을 추가해 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추가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매틱에 얼마큼을 이더로 바꿀 건데 그럼 수량 집어넣고 수합을 누르면 수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에 메타마스크 서명할 때 다 확인하시고 내가 제대로 했는지 자 스크롤 내려서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면 끝. 아시겠죠? 이걸 여러 번 보세요. 그래서 바로 하지 마시고 저처럼 동생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확연히 감이 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거래소도 먼저 적은 돈으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돈. 그럼 반대로 내 지갑 안에 폴리곤이 있는 걸 현금화하는 방법은 거꾸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반대로 보세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갑 안에 폴리곤 이더가 있는 걸 그럼 현금화하는 방법은 거꾸로 퀵스왑에서 폴리곤 이더를 폴리곤 매틱으로 수합을 하고 그러면 메타마스크에 폴리곤 매틱이 있는 걸 바이낸스로 보낼 때 무조건 메인넷 맞추고 그럼 바이낸스에서 매틱이 있는 걸 리플로 팔아서 그러니까 얘를 리플 USDT로 바꾸고 그럼 바이낸스에서 리플을 업비트로 보낸 다음에 업비트에서 리플을 팔아서 현금하고 K뱅크로 보내면 나한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까지가
지금은 여러분께서 '와 머리 아프다. 머리 쥐날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먼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네. 밀린 수업하고 이제 천천히.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당장 하실 건 없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오픈시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거예요. '난 그냥 이더 기반에 할 거야.' 그럼 당장 이게 안 필요해요. '난 폴리곤 기반에 할 거야.' 그럼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폴리곤 기반으로 해도 당장 필요할 게 아닌 게 폴리곤 기반 이더로는 민팅, 리스팅 마지막까지 하나도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에 멀리 보시고 여러분께서 혹시 폴리곤 이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멀리 나중에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라고. 요거를 아무리 뭐 이렇게 동영상 유튜브를 봐도 내가 필요한 걸 다 말해 주는 건 없더라고요. 쪼끔씩 쪼끔씩만 있고 그 안에서도 유튜브 안에서도 나한테 딱 맞는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이걸 카페에서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들어와서 보시면 되잖아요. 보시고 또 보고 요거 수업안도 다 프린트해 놓으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가서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멀리 보고 여러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과제는 똑같이 채토링 오늘은 채토링 인증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채토링 공식 인증 똑같이 해 주시면 되고 옆달 카페에서 요거 오늘 못 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댓글창에 그냥 수업 듣고 느낀 점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늘 책 읽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오늘 그냥 밀린 수업 하셔도 돼요. 오늘 크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냥 채토링만 하셔도 돼요. 오늘 채토링 인증만 하셔도 돼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제가 바로 여기서 작업해서 올릴게요. 녹화본 올릴 테니까 오늘도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인제 이 머리 아픈 거 끝나요. 내일부터 머리 아픈 거 끝나고 다시 편안하게 오픈시 가서 내가 이제 꾸미는 거 할 건데 대신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작품을 하면 좋을지 고거를 한번 고민해 오시면 되는데 내가 음 관련된 거, 관련된 거. 혹시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께서 내일 오픈시에 와서 내일 인제 오픈시 들어갈 거거든요. 오픈시로 한번 이렇게 카이카스 지갑으로 들어가 보고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들어가 봐서 이제 내 오픈시 계정을 꾸며 보고 컬렉션도 만들 건데 '내가 어떤 작품으로 만들까?'를 내일 고민하기 전에 오늘 생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고거를 제가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추천해 드릴 만한 제가 그전에 수업했던 것 중에 미리 생각해 오실 만한 거를 동영상을 제가 하나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해 볼게요. 예. 아니면 그냥 내일 와셔서 같이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오픈실로 들어가서 직접 내 계정을 꾸미고 컬렉션도 만들고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민팅하고 이런 게 다음 주부터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재밌어요. 머리 아픈 거 끝났어요. 머리 아픈 거 끝났으니까 너무 이제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작업해서 보도록 할게요. 내일부터 인제 오픈실 들어가서 우리 작업해 볼 거예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밀린 숙제 하세요. 밀린 거 하세요. 하시다가 궁금한 거 옥가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녹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